우리 삶에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좋은 글을 읽고 마음이 움직였는데 책을 덮고 나면 하루는 이전과 다르지 않게 흘러가는 순간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지만 생활은 그대로이고 며칠 뒤에는 무엇을 읽었는지조차 희미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읽는 것만으로도 이미 무언가를 해냈다고 느낍니다. 생각이 깊어졌고 마음이 정리된 것 같고 조금은 나아진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쉽게 사라집니다. 정약용은 글을 읽는 일을 지식을 쌓는 과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독서는 삶을 바꾸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을 바로 움직이기 위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읽고도 행하지 않는 독서는 아직 읽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글은 깨닫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음을 잠시 흔들고 끝나는 글은 아직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글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삶에 남지 않는다면 그것은 잠시 스쳐간 생각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전반부에는 많이 읽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는 것이 늘어날수록 세상이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지식은 곧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하나의 실천이라는 사실을요. 이제부터는 왜 읽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더 어려운지, 그리고 정약용은 어떤 태도를 진짜 배움으로 보았는지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읽었다는 사실 자체에 안도합니다. 좋은 문장을 만났고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이 움직였으니 이미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이 오히려 다음 걸음을 막기도 합니다. 이미 알았다는 생각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배움의 가장 큰 적은 무지가 아니라 행하지 않는 알미라고 보았습니다. 모르는 것은 배울 수 있지만 알았다고 착각한 순간부터 사람은 멈춥니다. 그래서 그는 독서 뒤에 남는 것이 감탄이나 공감이 아니라 삶의 변화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읽었다는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하지만 행동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한 문장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10문장을 읽는 것은 큰 의미를 남기지 못합니다. 정약용에게 배움이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생활의 교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배움을 머리의 변화로 생각합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관점이 넓어지고 이해가 늘어나는 것을 배움의 증거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반복되는 작은 행동입니다. 정약용은 배움이란 마음을 깨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몸의 습관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읽고 이해한 내용을 그날의 생활에서 바로 시험했습니다. 완벽하게 지키려 하지 않아도 단 한 번이라도 옮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실천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실천을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삶 전체를 바꿔야 할 것 같고 완벽하게 지켜야 할 것 같아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배움은 언제나 작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말을 아끼라는 글을 읽었다면 그날 대화에서 한 번 말을 줄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관계를 돌아보라는 글을 읽었다면 하루 동안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낮추는 것으로 좋겠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다음 날의 태도가 되고 그 태도가 습관으로 굳어졌습니다. 배움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지식은 쌓이지만 삶은 제자리에 머뭅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행동 하나라도 반복되면 삶은 조용히 방향을 틉니다. 정약용이 말한 공부란 이렇게 생활을 조금씩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이 읽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지금의 삶에서 하나도 옮기지 못할 글이라면 차라리 덜 읽고 이미 읽은 한 줄을 다시 살아내는 편이 낫다고 보았습니다. 배움은 생각 속에서 빛날 때가 아니라 습관 속에서 드러날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합니다. 읽은 글이 오늘의 태도 하나로 이어질 때 그 독서는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됩니다. 읽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기보다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많이 알게 되었는데 삶은 예전과 다르지 않을 때 그 간극이 자신을 은근히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못한다는 자각은 모르는 상태보다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배움이 사람을 짓누르기 시작한다면 그 배움은 이미 삶과 분리된 것이라 보았습니다. 독서는 사람을 가볍게 해야 하는데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 글은 아직 생활로 내려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읽는 행위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니 괜찮다고, 언젠가는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마음을 밀어둡니다. 하지만 그 미움이 쌓일수록 배움은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많이 읽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지금의 삶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글이라면 그 글은 아직 자기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한 줄을 읽더라도 한번 옮길 수 있을 때 배움은 비로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실천 없는 독서는 마음을 채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야 할 일을 늘려놓을 뿐입니다. 반면 작은 행동 하나는 생각보다 큰 안도를 줍니다. 그 안도감이 다음 배움을 다시 가볍게 만듭니다. 그래서 배움은 쌓이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알아야 할 말은 줄어들고 지켜야 할 태도만 남을 때 독서는 비로소 삶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지식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조금 조정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문장을 만나도 그 문장이 오늘의 태도 하나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독서는 아직 삶에 닿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약용은 배움이란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살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이 읽는 사람보다 읽은 것을 지키는 사람을 더 배운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한 문장을 읽고 하루의 말투를 바꾸는 일, 한 생각을 얻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낮추는 일, 그 작은 변화가 배움을 완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는 더 분명해집니다. 이제 더 많은 말은 필요 없고 더 많은 지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중 하나만이라도 오늘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읽은 글이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글은 아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행동 하나라도 삶에서 이어진다면 그 글은 이미 충분히 읽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독서는 책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투 하나, 선택 하나, 태도 하나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한 줄의 실천이 100번의 공감보다 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의 후반에서야 조용히 이해하게 됩니다.